네, 보시다시피 오늘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하면서 장 초반 1980선까지 빠르게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관이 다시 한번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빠르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때문에 오늘 수급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시장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원의 하창봉 팀장과 자세한 전략 함께하도록 하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외국인이 가장 큰 폭의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순매수한 종목들 항상 있기 마련일 텐데요. 어떤 쪽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까? 네, 오늘 외국인이 2천억 정도를 매도한 것 같습니다. 2천억 매도는 2월 말 이후 3월 이후에 가장 큰 금액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기관, 특히나 국가 지자체 쪽에서 자동차라든지 전기전자 그리고 기타 관련 화학이나 음식 제약주 중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종합주가 지수는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견고하게 2,00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 중에는 실제적으로 큰 종목보다는 좀 작은 종목들이 상승 탄력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요. 좀 살펴드리면 카지노 업종은 계속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GK라든지 유진테크, 슈프리마, SK텔레콤, 삼영엠텍 이런 종목을 좀 매수한 것 같습니다. 잘 보면 통신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개별주로 할 수 있는 삼영엠텍 같은 종목도 있는데 그중에서 좀 탑으로 보는 종목은 바로 슈프리마입니다. 슈프리마 오늘 21,050원으로 마감하면서 4.2%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슈프리마는 많이 시장에 대표적인 IT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많이 알려진 업종이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갤럭시 S4가 미국에서 이제 시연이 될 건데 사실 이제 워낙 이번에 새로 나온다고 볼 수도 있고 우리 소비자들의 눈을 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이 스크롤링 기술이 들어간다 그러죠. 아이 스크롤링이라는 것은 눈 아니겠습니까? 눈의 움직임에 따라서 화면의 영상을 이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참 좋은 시대가 왔죠. 손으로 움직일 필요 없이 눈동자의 이동만으로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이동시킬 수 있는 그 아이 스크롤링 기술 자체가 갤럭시 S4에 장착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사실은 슈프리마만 올라간 게 아니라 필링크라든지 많은 종목이 올라갔는데 오늘 조금 쉬었다가 좀 올라가지 않나 보겠고요. 주가 관점에서는 실제로 지금 현재 21,050원 정도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아이스크롤링 관련 기술이 이번에만 나온 건 아니고요. 지난해 갤럭시 S3도 일단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삼성의 그 안구 인식 관련 소프트웨어를 납품을 했었습니다. 납품했던 걸 보는 것이고 애플도 지난해 7월 정도에 미국의 대표적인 IT 소프트웨어 업체죠. 어센테크를 인수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컸다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제가 보니까요. 21,000원 정도의 지금 주가가 있는데 상당히 조금 좀 다른 어떤 케이스나 그런 업체보다는 조금 기대감이 남아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슈프리마가 제가 장기간 좀 보면 탄력성 있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양봉보다 음봉이 좀 많은 종목인데 일본 관점에서는 한 21,000원 정도의 저항이 예상됩니다만은 조금 주봉 관점에서 보니까 역시나 뚫을 가능성이 많다. 22,000원까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단하고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고 신규 매수에 그래 애플의 갤럭시 S에 그렇게 좋은 기술이 들어와 이거 한번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차트가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기 때문에 추격보다는 조금 다시 한번 25,500원 정도에서 지지력 확보 후에 들어가도 늦진 않겠다. 그런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반면에 오늘 기관 쪽에서는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국가 지자체 쪽에서 지수 하락을 방어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쪽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까? 네, 오늘 기관 매수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전기전자나 자동차를 가장 많이 사준 것 같고요. 그 내부적으로도 대형주도 많이 움직임을 줬습니다만 개별주 종목 중에서 좀 상승세를 보인 5개 종목만 좀 음선해봤습니다. 바로 최근에 잘 갔던 BS 금융지주, 현대 HCN, 유비케어, LB세미콘, 아바텍 같은 종목 있는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종목도 있는 것 같고요. IT 종목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조금 관심이 가는 종목은 바로 케이블 업체 현대 HCN입니다. 현대 HCN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 그룹의 MSO 업체라고 그러죠. MSO는 이제 종합 유선 방송 업체를 말하고요. 한 8개 정도의 그 SO 유선 송출 방송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댁도 그쪽 비슷한 동네인데 이쪽 걸 쓰고 있거든요. 그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케이블 방송 쪽 같은 경우는 이 MSO 업체라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지상파, MBC나 KBS, SBS에서 어떤 송출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재송신하는 업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기관들이 올해 들어서 계속 이 현대 HCN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을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쓸어 담지를 보니까 일단 실적적인 관점에서는 지난해 4분기부터 좀 턴어라운드 같고요. 2013년도 1월 1일부터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존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전환 방송으로 전환이 됐죠. 그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좀 나왔다는 것이고 잠깐 아킬레스 발목 요인은 2월 달에 있던 건데요. 지상파 3사와 케이블 업체 간의 재송신 수수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수 수급은 좋습니다만은 그거는
일단 발목요이다 말씀드리겠고,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좀 뽑아는 봤는데 5,600원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저항입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2월 달에 그 지상파 3사와의 재송신 수수료 문제가 아직 법원에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게 조금 발목용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기관이 계속 사주는 건 좋은데 투자 관점에서는 제가 보니까 한번 돌파하더라도 조금 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도 조금 기다리셨다가 21선이 있는 5,300원까지 짧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정도에 조금 내려올 때 지지력이 확인됐을 때 신규 매수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장은 이렇게 부진했지만 그 속에서도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 확인해 봐야겠죠. 내수주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탑픽 종목 어떤 쪽으로 보셨습니까? 네, 시장이 참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는 조금 힘들어도 정말 종목 장세는 2월에서 3월 정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규 52주 신고가를 달리는 많은 종목 중에 있는데 좀 내수주가 좀 많이 뽑아봤습니다. 대표적인 빈과업체 빈거래, 경인양행, 미창석유, 한미약품, 대웅 같은 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주목되는 종목은 미창석유입니다. 아마 저희가 이데일리 TV 오전 그 설날 시기 전에 우리 이데일리 방송을 하신 이성수 앵커가 좀 설날 선물로 추천드렸던 종목 같은데 대박이 났네요. 상당히 좋은 흐름 나왔고요. 미창석유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면 한국셀석유와 마찬가지로 국내 대표적인 정유 업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활유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보통 자동차나 선박에 들어가고요.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은 사실은 미창석유는 한 9% 정도 있고 한국셰일석유가 더 많은 부분, 그리고 나머지 정유 3사가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제가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장기적으로 행보하다가 상승을 하는데, 시장에서 아무래도 자산주에 대한 매력 자체가 미창석유라든지 한국셰일석유에 들어오지 않나 보겠습니다. 자산주면서 저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왜 저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나 보니까 실제 기준에서 포어가 5밖에 안 됩니다. 한국세일석유는 포어가 10인데 그래도 너무 싸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당 안정적인 배당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보율이 1000%가 넘습니다. 즉 그 말 자체가 현금 자산만으로도 지금의 주가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싸다는 것이 증권사의 좀 이견이지 않나 보겠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좀 말씀드리죠. 차트 잠깐 보시면 실질적으로 트레이딩하거나 신규 편입시키는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싸다는 건 알겠는데 워낙 최근에 장단기간 행보를 하다 이제부터 거래가 붙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다는 건 누구도 부인 못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월봉 관점에서 보니까 정말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자산주의 가치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시각으로 보신다면 지금 일본 기준으로 조금 조정이 예상된다 하더라도요, 좀 긴 관점에서 정말 2, 3년 동안 나도 매년 배당을 받으면서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미창석유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1년 이상 장기 투자가분에게는 좀 적절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고가 기록한 종목까지 총 3가지 관점에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가장 강했던 이슈와 업종 그리고 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이슈 스나이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장은 내수주 중에서도 음식료주가 가장 강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 롯데삼강이 5%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확인해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략들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롯데삼강이 롯데푸드로 사명을 바꾸기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볼게요. 자, 이영호 롯데삼강 대표는 지난주 중국 항저우에서 파스테르 분유인 그랑노블의 중국 수출 계약 이후 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올해 주주총회를 거쳐 회사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롯데삼강은 그룹 내 종합식품 회사로 탈바꿈했다면서 이제는 빙과를 떠올리는 롯데삼강이라는 사명이 회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대표는 지난해 매출액이 1조 70억 원을 올려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조 8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중국 시장 개척을 강화할 방침인데요. 이 대표는 중국과 수출 계약을 맺은 그랑노블을 시작으로 앞으로 유가공 제품 수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중국인 기호에 맞는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삼강이 롯데푸드로 사명을 바꾸고 글로벌 해외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런 이슈 때문인지 오늘도 그렇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롯데삼강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만 해도 5%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 경제TV에서 음식료 업종은 늘 시간이 될 때마다 좀 관심을 가져라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롯데가 이를 낼 줄 알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롯데 이제 3강 이름을 바꾼다고 그럽니다. 롯데 푸드로. 저는 왜 그럴만한 것이 롯데였던 롯데 3강의 최근 4년간의 행적을 보면 확실하게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대표이사는 아니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실제적으로 2009년도에 롯데 3강 같은 경우는 롯데쇼핑 식품사업부를 인수를 했고요. 2011년도 8월달 같은 경우는 파스텔의 유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1년도 그해 11월 달에 유가공 업체죠. 웰가를 인수를 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종합식품회사로서 면모를 좀 겸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데일리 기사에서 정말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롯데상가 오늘 주가 좀 많이 폭등을 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에 유가공품을 진출한다는 거죠. 실제 그랑 노블이라 그럽니다. 잠깐 유가공 업체 제가 이유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제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약간 불량 유가공 식품 때문에 세계가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 중국 시장에는 미국이라든지 네덜란드 등 선진국 육아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 먹는 이유식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비싼 것이 바로 중국에서 파는 이유식이라 그럽니다. 그런 관점에서 롯데가 사실 그 부분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미 지금 메일유배 제로투세븐은 그쪽에서 공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어떨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가 사실 여러 가지 식품도 하고 롯데햄도 인수하고 사명 바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음식료 업종들이 내수를 떠나가지고 해외로 공략을 하는구나. 그렇게 좀 보여드리겠고요. 오늘 좀 특징을 많이 보였던 음식료 업종들 자료화면 보시면서 조금 개별 재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상강도 오늘 참 좋은 상승을 보였습니다만은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국내 음식업체들의 대표분 CI가 빨갛게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미처 확인은 못했는데 거의 다 빨갛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 중국들의 주가도 계속 빨갛지 않나 보였고, 자 오늘 크라운 제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마이쮸라고 있죠. 이렇게 달달하게 껌처럼 먹는 그게 크라운 제가 나온 건데 이 마이쮸 같은 것도 실제적으로 해외 쪽으로 수출한다 그럽니다. 그 편의점 계산대 옆에 있습니다. 4-5개 붙어 있는 거 마이쮸.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사 먹습니다. 그거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라운 제어가 사실 해외 매출 7%밖에 안 됐는데 실제적으로 2013년대까지는 14%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런 말을 써놨습니다. 의식주 중에서 입는 거는 조세 장사 안 됩니다. 사는데도 집이 잘 안 돼요. 주택시장이. 하지만 먹는 것은 포기 못한다는 것이 국내를 떠나서 해외 그리고 모든 기업이 했던 성장주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뚜기는 많이 아시죠? 카레. 사실은 보론법이 4인지 인수한 것도 모멘텀 됐습니다만 오뚜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 CI가 저 가운데 있는 주인공이 빙그레 웃을만 합니다. 그만큼 오뚜기 주가도 상당히 잘 가고 있는데 바로 미국의 넘버원 건강기능식품 회사죠. 네이처메이드와 한국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뚜기는 러시아 이쪽을 떠나가지고 북미까지 넘어가는 그런 해외 모멘텀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바로 메일유업입니다.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좋으니까 롯데에서 조금 전에 강조드린 유광업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핵심 자회사가 바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로투세븐이라는 거죠. 제로투세븐은 이미 지금 유가공 애들 뭐라 그럽니까? 애들 보행기라 그럽니까? 그런 거 미는 데서는 보령이라든지 아가방을 벌써 긴장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메일유업의 제로투세븐이 중국을 치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오늘 전반적으로 이 음식료 업종은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2월 중순에도 검정색이 실제적으로 종합주가지수고요. 파란색이 음식료 일지인데 일시적으로 조정을 보일 때 오히려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음식료 업종은 코스피 조정 대비해서 상당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은 조금 시프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음식료 업종이 단순하게 가격 올리는 거나 떠나가지고 이런 음식료 업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거나 그리고 해외에서 수익을 내는 거나 그렇게 좀 포커스 맞추시고요. 두 번째는 그게 국내든 해외든 간에 사람의 기본적인 3가지 욕구 중에서 의식주 중에서 가운데 있는 것, 먹는 거에 대한 것은 다연 줄일 수 없던데 포커스 맞추신다면 음식료 업종이 기존 내수주에서 이제는 수출주로서의 배모를 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음식료주 하면 내수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관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주로 부상하고 있는 음식료주가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지 흐름 주목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상으로 이슈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그나마 저는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장 초반 10시까지 되니까 장이 이렇게 훅 빠지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네. 1985포인트 정도에는 반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역시나 우리에게는 바로 우정사업본부, 바로 국가지자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61선이라 그러죠. 우리가 21선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62이동평균선, 대표적인 수급선이면서 생명선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실제적으로 장 초반에 62이동평균선까지 장이 딱 밀리니까 바로 정말 제가 기억으로는 우정사업본부, 그러니까 국가지자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정사업본부의 어떤 흐름 자체가 사실은 가장 강하게 들어왔다 볼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 오늘 외국인 수급을 강조, 하락 수급이 나왔던 가장 결정적 이유는 시장에서 바로 미국의 FTSE 지수의 펀드 리밸런스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그런 흐름 자체가 많이 쏟아졌었는데 그 흐름 자체를 우정사업본부, 즉 국가지자체가 받아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보면은 역시나 아까 뭐 조금 전에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제약이나 음식료의 강세 자체는 단순한 방어주보다는 이제는 수출주로서의 개념이 좀 어떨까 싶고요. 오늘 보면은 오늘 캔들을 좀 보면 참 깁니다. 꼬리가 길다는 거는 그만큼 지수가 2000포인트 정도에서 정체되어 있다니까,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키워드는 바로 수급 키워드입니다. 물량도 있고 만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급 키워드에서 변동성이 커졌구나, 그렇게 시장을 좀 보시고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베팅 레버리지만 조금 낮추더라도 오히려 리스크 관리앤더 하이 리턴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희미하게 표시해놨습니다. 갤럭시 S4 비를 레디 4라고 정리해놨는데 제가 일부러 그림을 희미하게 나타낸 것은 일단 3월 14일 날 시연이 되고 실제로 그것 자체의 평가는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갤럭시 S4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크로징 멘트 한마디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죠? 북한. 제가 너무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좀 그렇습니다.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안보의식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위험할 정도가 하게 좀 안보 불감점이 있는데요. 안보의식에 대해서는 안보의식은 강하게 하시고 다만 그나마 정시에서만은 긍정적으로 작용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마무리